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이토록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운명을 지닌 삼각관계가 또 있을까요? 숙종,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사랑과 권력 투쟁은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인물의 드라마틱한 삶과 그들의 관계가 조선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만약 이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나 애정 싸움을 넘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좌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이 특정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얼마나 크게 요동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드라마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중심에 선 군주, 숙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종은 붕당 정치의 패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 붕당이 서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당쟁의 여파로 피폐해지고 있었으며 국가의 기강은 점차 해이해지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환국이라는 독특하고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한 정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환국은 말 그대로 전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붕당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종은 때로는 서인의 손을 들어주고 때로는 남인에게 힘을 실어주며 끊임없이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신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숙청되거나 반대로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으로 복권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숙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절대적인 왕권을 확립하여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군주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하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국 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왕권 강화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붕당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점차 권력 싸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가 발전의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랑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장희빈, 본명 장옥정입니다. 그녀는 역관 집안 출신으로 당시로서는 미천하다고 여겨지던 중인 신분이었지만 빼어난 미모와 비상한 재치, 그리고 뛰어난 지성으로 숙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숙종의 정치적 견해를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숙종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궁녀로 입궐한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빠르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궁궐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와 대비민 씨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대비민 씨는 장옥정의 신분과 그녀가 숙종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우려하여 한때 장옥정을 궁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장옥정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도 깊어
그 어떤 반대와 견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다시 궁으로 돌아온 장옥정은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숙종 14년 장옥정이 아들을 낳자 숙종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훗날의 경종입니다. 숙종은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원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왕비 소생의 아들이 없거나 다른 후궁 소생의 아들들이 성장한 후에 원자를 책봉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장옥정 소생의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왕위 계승자로 확정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 원자 책봉 문제를 두고 조정은 다시 한번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를 지지하며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왕비가 아직 젊으니 더 기다려야 한다며 숙종의 결정을 번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법 문제를 넘어 서인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인현왕후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남인 세력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서인 세력은 숙종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기사환국으로 서인 세력은 대거 숙청되고 권력을 잃었으며 그 자리를 남인 세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인 관료들이 유배를 가거나 사형에 처해졌고 조선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국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바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궁궐을 떠나 사가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폐위되어 민가로 내려간 인현왕후의 삶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옥정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궁녀 출신이 왕비가 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건이었으며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여기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 여인의 신분 상승과 한 붕당의 흥망성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맞이한 장희빈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은 아들을 낳았다는 자만심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점차 교만해졌고 그녀를 지지했던 남인 세력 역시 권력 독점의 폐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점차 장희빈에게서 실망감을 느끼고 그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권력 남용과 오만한 행동은 숙종의 마음을 식게 만들었고 급기야 숙종은 장희빈이 자신의 어머니인 대비민 씨와 인현왕후를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폐위된 인현왕후는 비록 궁궐을 떠나 사가에 있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덕망 높고 어진 왕비로 기억되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동정하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인현왕후의 보기를 바라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민심의 흐름은 숙종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복권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의 어진 성품과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전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숙종 20년 1694년 다시 한번 거대한 정치적 격변이 찾아옵니다. 바로 갑술환국입니다. 이 환국을 통해 서인 세력이 다시 득세하게 되고 권력을 잡았던 남인 세력은 몰락합니다.
이 갑술환국은 기사환국과는 반대로 남인 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서인 세력을 등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국의 가장 큰 결과는 바로 인현왕후의 복위였습니다. 인현왕후는 폐위된 지 6년 만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복위는 서인 세력에게는 승리를,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의미했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자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전성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복위 이후 장희빈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왕비 자리를 빼앗기고 희빈으로 강등된 장희빈은 인현왕후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빼앗긴 권력에 대한 미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현왕후의 건강 악화를 빌어 비밀리에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무속신앙과 저주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왕실의 안녕을 해치는 중대한 불경죄였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인현왕후의 병이 낫지 못하도록 신당을 차려 저주굿을 했다는 끔찍한 보고를 받자 크게 경노했습니다. 이미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숙종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희빈의 행동이 단순히 인현왕후에 대한 개인적인 악의를 넘어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숙종은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극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직접 사약을 내리는 숙종의 마음 역시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장희빈은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그녀를 지지했던 남인 세력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남인 세력은 정계에서 완전히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며 서인 세력이 조선 정치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게 됩니다. 숙종 시대의 환국 정치는 이렇게 장희빈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숙종은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장희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장희빈 사건이 조선 왕조에 미친 충격과 교훈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숙종 시대의 환국 정치는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정치적 불안정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갔고 이로 인해 국가의 기틀은 흔들렸습니다. 특히 유능한 관료들이 정치적 노선 차이로 인해 숙청되면서 행정력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환국 정치를 이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붕당 간의 반목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역설적으로 붕당 간의 갈등은 더욱 뿌리 깊어지고 정치 시스템은 더욱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백성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국가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피폐함이 만연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잦은 재해와 관리들의 수탈에 시달렸고 상공업은 당쟁의 여파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국가 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능력보다는 붕당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관료 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인물, 인현왕후와 장희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인현왕후는 대체로 어질고 덕망 있는 왕비로 묘사됩니다. 폐위라는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내와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현명한 대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그녀의 복위는 민심의 승리이자 정의의 회복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역사서와 기록물들은 인현왕후를 모범적인 국모의 상징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희빈은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그로 인한 패륜적인 행동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악녀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하며 권력의 단맛에 취해 파멸에 이른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희빈이 당시의 붕당 정치의 희생양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녀는 남인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악녀로만 치부되기에는 그 배경에 놓인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어느 쪽이든 장희빈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궁중 암투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숙종, 장희빈, 인현왕후의 관계는 조선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숙종 시대의 환국 정치는 당쟁을 심화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고 당색에 따른 인사의 폐단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장희빈의 삶과 죽음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제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그녀의 삶은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정치적 한계와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후궁의 몸으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그만큼 많은 논란과 평가를 낳았습니다. 셋째, 인현왕후의 복위는 서인 세력의 재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이후 조선 정치는 서인, 특히 노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론은 이후 100년 이상 조선 후기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세 인물의 개인적인 사랑과 갈등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적 흐름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 사랑, 질투, 그리고 권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그리고 숙종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궁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함과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고뇌했던 숙종,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인현왕후,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파멸에 이른 장희빈.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헤어짐은 조선의 역사를 더욱 풍요롭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으며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또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건의 나열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과 동기를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희생자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다르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얻고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